사실 과기정통부하고 국방부가 ICT 국방 R&D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군수요를 반영한 인공지능,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사이버 보안 이런 기술들을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군수요에 맞게 R&D를 지원하고 있는 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와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R&D 추진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과기정통부 2차관의 ICT R&D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기업 지원, 사업화 R&D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조 6천억에서 올해는 1조 한 3천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순수 R&D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방 ICT R&D 추진하는 주요 성과들입니다. 아마 민간에서 국방 R&D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건 아마 저희 기관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를 설치를 했습니다. 3년 전에 국방 ICT 지원단을 설치해서 기획부터 정책, 그다음에 사업 평가하는 일들을 국방부와 과기정통부 브릿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들입니다. 군과의 소통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로드맵에서 장기적인 과학기술 측면에서 ICT가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R&D와 군에 필요한 인력 양성, AIR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은 편성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간 1,000억 이상을 R&D와 인력 양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술 개발에 국방부에서 182억, 과기정통부에서 127억 정도 편성을 받아서 실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수요를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군 수요를 지원을 국방부, 그다음에 실제 군 소요를 제기를 받아서 과제화하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기관은 민간에 필요한 사업화 R&D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양자 컴퓨팅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믹스해서 분해 수요를 맞춰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분야는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네트워크까지 5G, 6G 이런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군 간부 AI 전문 교육부터 시작해서 장병 생애기기 소양 교육까지 이런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역점을 둬서 R&D 정책에서 로드맵화에서 중장기 사업, 군에 필요한 ICT R&D를 어떻게 지원할까 해서 중장기 사업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양성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민과 군이 협력해서 아마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 필요한 기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엮어서 적극적 현장 소통, 그 다음에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제적 정책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잘 만들고 그 로드맵을 매년 갱신하면서 롤링 플랜하면서 군수요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과 그 다음에 바텀업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과제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집행하는 것들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과기정통부의 소통 정책 협력들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들은 인공지능, AI 반도체, 사이버 보안, 그다음에 초고속 네트워크, 그다음에 각 훈련 체계들을 보도하는 것들을 올해 역점을 둬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은 R&D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2, 3년간 1,000억에 상당히 부족하고 매년도 사업 편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큰 사업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군에 필요한 R&D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민간 기술을 바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보안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유를 맞추는 거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과정 개편, 그다음에 군에 필요한 인력 양성,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력 양성은 저희가 강점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50개 정도 각 대학에 운영을 한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강점이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재교육한 군에 필요한 간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그다음에 군에 필요한 사단급의 AI 소프트웨어 교육장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야전부에. 그다음에 민군 소통 협력입니다. 군에 필요한 것들을 사실은 민간에서는 실제 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군 보안 사항도 있고 해서 정부 차원, 그다음에 저희 전담기관, ADB와 저희 IITP, 그다음에 카이다 협력들을 그동안에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2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수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설팅 기획을 하고 하면서 R&D 사업과 과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고 연중 분기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R&D 추진 방향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오늘 환영사 축산이 여러 가지 사실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요. 그다음에 전장 공간이 사실은 바다부터 우주까지 넓어지고 있고 저희도 우주통신,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그다음에 레이더를 탐지하는 기술들을 그동안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정복하는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투수단도 무인화 자율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로봇으로 다 바뀌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으로 그쳤던 것들이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측면까지 다 가고 있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안정성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투 형태도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전투에서 사실은 대리전, 그러니까 아바타나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대리전용 형태의 직접 전투병이 참여하지 않는 대리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도 상상으로 거친 일들이 실제 실현되고 있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실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도기와 인공지능이 합쳐질 거고, 인간의 감각을 대체하는 무인경제 시스템에서 우주전쟁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예시들, 그다음에 유스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연결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이런 전장 개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력 이런 것들이 또 저희 제가 들어보니까 다른 교수님들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과 그래서 사이버에 대응한 국방 안에 아까 보안을 강조해 주셨듯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방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군에 활용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신전력 요소를 포괄적으로 국방에 포함하는 이런 개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저희가 스터디를 작년에 해보니까 인공지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한 것은 반도체와 컴퓨팅 파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 문제는 많은 전력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사실 GPU, 고가의 GPU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 웨어,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저희가 국방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로드맵핑을 하여다 보니까 DoD, 미국 방송에서도 하드웨어 인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미래 젠에 대비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중심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보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전장 장날들이 있을 겁니다. 디바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탱크나 그다음에 전투기, 그다음에 무인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를 잘 인식하고
경량화하고 최적화하고 저전력화해서 운영을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앤 에브리띵한 기술도 반드시 디파인되는 R&D가 필요할 정도로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찾아보니까 사실은 AI 소프트웨어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기관에서는 2030년 이후까지 대비한 로봇부터 UAM, UET까지 하는 이런 로드맵도 마련을 해서 국방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실은 이미 넘어서서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혜택을 이제 누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100세 시대에 국방도 그다음에 산업도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잘 쌓아놓은 성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참여한 일입니다. 사실은 AI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 학자들이 저희도 경쟁력을 평가하지만 저희 기관에서 평가하지만 뭐 1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한국이 지금처럼 AI를 투자한다면 미국의 수준을 따라간다면 43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분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일구 박사님은 제가 국방국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국방 수요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박이부의 강동현 박이성 차관과 INF 원장, 조일구 팀장, 엔트리 원장과 박혜숙 우리 안전방문본부장, 특히 우리 박상전 의원 팀장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최우석 회장님이나 저나 우리 또 조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런 연구경과 협회들이 해서 특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군에 쓸 수 있는 무기체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